준산동 동아쌤입니다. 공부법 꿀팁. 중학교 2학년 학생인데 지금은 이제 상위권인데 최상위권 공부 방식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극상위권으로 가려면 속도가 더 빨라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재정리하고 점검하는 거를 하면서 이 재정리가 끝나야 그 다음에 이제 고난도 문제를 도전해야 되는데 지금 고난도 문제를 도전할 수준이 아직 안 됩니다. 왜? 재정리를 해서 암기까지 끝내야 되는데 이 재정리가 늦어요. 그전 속도 때문에 그래요. 자, 어쨌든 수학이 대학을 결정한다 그랬을 때 수학은 원점수가 100점이에요. 시험 보는 점수를 원점수라고 그래요. 그걸 표준 점수로 하면 한 140점 정도가 돼요. 표준 점수는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평균 빼기 요 차이 요것도 마이너스도 될 수 있죠. 평균에서 뺀 다음에 이걸 제곱을 해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이 평균에서 떨어진 점수를 제곱을 해서 평균에서 얼마나 평균에서 많이 떨어질수록 점수가 높겠죠. 평균 점수가 140인데 여기다 곱하기 1.5를 해요. 보통 가중치로 해갖고 점수 되게 높죠. 네. 국어는 그냥 단순하게 표준 점수로 140점이에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영어 같은 경우는 한 등급 차로 뭐 1, 2점 감점 이렇게 해요. 탐구는 두 과목 합쳐서 50점, 50점 합쳐서 100점인데 곱하기 0.8을 해서 80점이에요. 두 과목이. 얼마큼 차이 나나 알겠죠? 네. 국어, 국사도 뭐라고요? 그냥 2등급부터 감점, 3등급부터 감점 그래요. 1, 2점 감점이에요. 그러니까 수학 마지막 문제는 뭐예요? 4점짜리 문제가 다른 거. 표준 점수로 치면은 요거에 따라서 그죠? 한 7, 8점이 되겠죠? 네. 거기다 1.5배를 하면 또 10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수학 한 문제는 10점이 될 수 있는데 요거는 뭐라고? 0.8점이죠? 네. 탐구는 하나에 2점짜리 뭐 2점짜리 틀려봐야 0.8이면 280은 1.6점이죠. 그럼 탐구 1.6점짜리를 몇 개 틀리면 10점이 돼요. 4개 정도를 틀려야 되죠. 그러니까 수학문 한 문제하고 탐구 4문제랑 같아요. 이해됐나요? 네. 그러니까 수학 한 문제랑 국어는 뭐라고요? 한 0.7문제? 네? 0.7문제 이게 1이라면 10점이니까 이게 10점이라면 이거는 네. 국어는 한 7점, 6점, 탐구는 2점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대학은 뭐가 과요? 수학이. 영어는 연봉 나중에. 왜? 언어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실생활에서 할 수 있어요. 실용적으로 써먹을 수 있어야 되니까 나중에 지금 영어 공부 해놓은 다음에 대학교 들어가면 회화를 꼭 추가로 배워요. 1, 2년을. 그래서 자유롭게 회화를 하면 그러면 연봉이 나중에 올라가는 거예요. 됐어요? 네. 이제 국어는 이제 학과 결정하는 요소 정도도 되고 나중에 인생 살면서 인생 왜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하는 걸 생각할 때 도움이 되는 거죠. 현재 학생인지 욕심내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잘하고 있어요. 꾸준히 할 것만 욕심. 지금에서 멘탈이 깨지거나 떨어지면 상위권은 가요. 최상위권. 극상위권 갈 발판을 나중에 다 상실해버려요. 자기가 망설이고 빼고 할 동안. 이해돼요? 네. 자, 수학 문제 풀었어. 그럼 지우개로 맨날 지우개로 하나 지울 동안 찍 긋고 옆에다 또 풀으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해되세요? 네. 쫙 긋고 다시 풀으라고. 언제 지우고 있냐고 맨날. 그렇게 연필로 푼다. 연필로 샤프로 푼다. 맞아요. 근데 볼펜으로 풀어도 돼요. 왜? 흔적 자체가 남아야 되니까. 쫙 지웠어. 요거 다시 다 골라야죠. 내가 여기서 뭐 실수했는지 빨간색으로 다 써놓고 다 모아놓으면 요걸 고쳐야 상위권이 고정돼요. 그러면 엄청 긴 식이 있는데 거기서 엄청 조금 틀렸는데 그건 요거만 써놓고 이걸 왜 틀렸는지 써놔야죠. 이걸 왜 틀렸고 이걸 어떻게 공부할 거고 이 풀이법을 어떻게 개선할 거고 이걸 다 연구해야 되는데 이걸 다 무시해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실수라 그래요. 아닌데 이런 게 진짜 실력인데 이런 걸 다 모아놓으라 근데 안 모아와요. 지가 왜 실수했는지. 나중에 실력으로 내용은 다 알아요. 이렇게 실수하잖아. 이거 어떻게 고쳐요? 이렇게 물어봐요. 어떤 애가 어떻게 실수 안 해요? 미치겠어요. 100점 받고 싶은데 맨날 하나씩 실수해요. 얼마나 오래 걸려 그거.
그게 끝나야 완전히 상위권으로 고정되는 거예요. 앉은 자세에서 척추가 곧지 않으면 사람이 척추의 힘이기 때문에 코어인데 코어가 약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약하고 몸이 약하게 되면 정신도 나중에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강하게 유지하는데 기본 전제가 되는 게 몸에 건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척추가 휘면 인생도 휩니다. 이건 실화예요, 실화. 소양뿔, 소가 있으면 질문을 했어요. 엄마 좋아, 아빠 좋아 그러면 이거 양쪽 잡고 엄마, 아빠 둘 다 좋아요. 이거 홀딱 뛰어넘는 겁니다. 이게 논리학에서 소 양뿔 잡고 건너뛰기 하는 논리학의 방법론 중에 하나예요. 이 두 개를 물어보지만 두 개 아니고 제3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인생 살면서 되게 많다고. 수학은 10바퀴를 돌았을 때 기본이 달성된 거예요. 기본. 10바퀴를 돌라는 하나는 최소한 수학을 하면 한 권 정도는 통째로 다 외우라는 거예요. 국어 영어는 3바퀴, 3바퀴 정도를 돌아야 뭐라고요? 주제나 흐름을 안다는 거예요. 과학 사회는 주제 흐름을 알고 플러스 기초적인 문제풀이를 하지 않으면 이걸 적용하고 응용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최소한 3바퀴, 아니 5바퀴, 그러니까 3 플러스 2바퀴, 문제 2바퀴 정도는 돌아야 기본이에요. 자, 그러면 수학 10바퀴, 국어 영어 3바퀴, 과학사회 5바퀴를 돌았을 때 이걸 뭐라고요? 공부 준비가 끝났다. 뭐라고? 상위권 공부의 준비가 끝났다. 공부 준비의 기본적인 건 뭐예요? 저 옆에 앉아있는 중1처럼 7번은 읽어야 된다 라는 게 공부 준비고, 그 다음 뭐라고요? 어떻게 이 7번 중에 5번 해서 뭐 10번을 채워서 문제풀이까지 끝나서 10회선을 돌아서 한 권을 마스터했다. 이게 상위권을 공부할 수 있는 상위권 공부 준비예요. 그래서 고난도를 풀려면 이렇게 10회독이 기본적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적어도 10회독이 끝난 다음에 이 고난도를 3회 이상 돌아야 돼요. 3회에서 3회 이상 돌아야 5회, 10회를 빠른 속도로 5회를 돌파를 해야 속도가 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야 여기서 최상위권 점수가 나오기 시작해요.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너 같은 경우에는 요구에서 어느 정도 되면 이 정도 수준 온 거예요. 5바퀴는 돌았는데 5바퀴 정도 돌았으니까 나머지 5바퀴를 최대한 빨리 도른 다음에 이 고난도를 돌려야 되니까 너는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 뭐라고요? 10바퀴 정도가 남은 거예요. 그래야 고등학교 가서 최상위 경쟁할 수 있어요. 수학의 21번, 29번, 30번처럼 이렇게 킬러 문제, 킬링 문제, 킬러 문제가 있어요. 킬러 문제라고 해요. 아이들이 킬러 문제. 요게 어디서 나올지는 몰라요. 전범이에요. 맨날 바뀌어요. 이 킬러 문제는. 이게 유형을 잡기도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보통 문제는 개념이 이렇게 수학 문제 풀이를 정리해서 끌어주면 2개나 3개나 4개 정도, 3개 정도가 되는데 이건 5개 정도가 돼요. 이 단계가. 5개 정도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고요? 1단계, 2단계를 써놓은 다음에 이 써놓은 규칙성을 보고 풀어야 되는 문제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 뭐라고요? 5개의 개념이 자유롭게 결합을 해야 돼요. 레고 5가지 졸업하고 3개짜리 졸업하고의 난이도 차이야. 자, 총 뭐 수학은 240점, 국어는 140점, 과학 뭐 탐구는 80점, 영어하고 국사는 그냥 등급별. 그러니까 서울대 정시에 50%가 영어 2등급이래요. 이해되세요? 영어는 내신에서 중요해요. 내신. 왜? 상위권 점수를 맞으려면 문법 비중이 3, 40%가 넘어요. 왜? 변별력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문법을 어렵게 내요. 그 다음에 다음 중 맞는 문법을 찾아라 이런 식으로 내기 때문에 문법 전체를 정리를 해야 돼요. 국사도 뭐 등급별로 1등급만 맞으면 돼요. 1, 2등급만. 감점 돼봐야 별 차이는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거는 그 수학을 100점을 맞느냐. 수학을 100점 맞으면 6개 정도 틀려도 서울대를 가더라고요. 수학을 1개를 틀리면 4개 정도 틀려야 되고, 수학을 2개 틀리면 이걸 2개나 1개를 틀려야 되고, 수학을 3개 틀리면 나머지를 다 맞으면 꼴찌로 입학하더라고요. 보니까. 국어 교육과 입학한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자, 왜 사냐면 웃습니다. 자, 뭐라고요? 인간관계 대할 때 가장, 곤란할 때 가장 적절한 행동 방식이 뭐라고요? 웃는 거라. 그러면 이제 웃는 걸 기본으로 해서 지낸다는 거예요. 근데 맨날 웃으면 실없다고 그러니까.
적절한 상황에 묻습니다. 자, 수학은 뭐라고요? 수학 해야 돼. 수학 해서 여러 번. 수학을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하고 어느 정도 문제를 푼 다음에 이 엑기스를 다 암기한 게 공부 준비. 이해돼요? 네. 그래야 이제 상위권 난이도를 이해하고 그거를 구조 분석해서 암기하고 또 유사한 문제를 푸는 거예요. 네가 이거를 완전히 이해해서 수학적 마인드가 생겨서 풀어야 된다라고 쉽지 않습니다. 이거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수학적 마인드로 관련된 게 29번, 30번이에요.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수학적 마인드로 되는 건 29번, 30번, 뭐 21번 많으면 3개, 2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뭐예요? 그냥 암기하면 똑같은 형태로 나오는데 애들이 암기를 안 하는 거예요. 됐나요? 네. 다른 걸 안 튀어도 공부하는 건 눈에 튀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는 뭐예요?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해야 돼요? 아, 쟤 열심히 한다. 그냥 남들만큼 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봤을 때 쟤 미쳤다. 오, 저렇게 공부하냐. 이렇게 하면 여기 상위권 열심히, 중위권. 쟤 미쳤다. 이게 상위권. 쟤는 사람이 아니야. 쟤는 사람이 아니야. 최상. 이게 최상위. 저 극상위는요. 빼놓고 얘기해요. 쟤는 외계인이기 때문에 쟤는 원래 타고났어. 뭐 신이야. 공부의 신이야. 이렇게 했을 때 외계인. 자, 열심히 하면 질투해요. 사람들이. 쟤 미쳤다 그러면 질투 안 해요. 조금 질투해요. 쟤는 사람이 아니야. 그럼 그때부터는 경외감이기 때문에 질투도 안 하고 안 건드려요. 공부는 뭐라고요? 이렇게 안 건드리게 해야 돼요. 못 건드리게. 한 방에 하지 말고 뭐라고요? 죽을 먹듯이, 밥을 먹듯이 여러 숟갈로 먹어야 되고,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근데 학창 시절의 전부입니다. 학창 시절에. 왜? 성적순으로 행복순입니다. 통계적으로 나왔습니다. 학창 시절에 학습은 행복순입니다. 그러니까 왜 공부해? 학창 시절에 행복하기 위해서 인정받고, 그럼 용돈도 잘 주고, 공부 잘하면 지각해도 덜 혼나고, 공부 잘하면 조금 실수해도 이게 실수했구나 그래요. 공부 못하면 또 그랬어 이 새끼 그래. 차별대우 받잖아요. 이거 단순한 공부 하나 때문에 차별대우는 좀 억울하잖아. 이렇게 학교의 학습 말고 내가 따로 하고 싶어. 음악, 체육, 미술, 드론, 뭐 아니면 뭐 K-pop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하면 되지. 근데 이게 없으면 이거를 해놔야 그 다음에 이거를 할 때도 훨씬 더 빠르게 인정받습니다. 공부를 하게 되면 항상 엑기스를 모으라고 너한테 그렇게 얘기했잖아. 이놈아. 엑기스 좀 모아오라고. 그래야 최상위권 올라가는 걸 해줘야 되는데 이걸 네가 찌끄러기를 모아야 이걸 다진 다음에 이거 넘어갈 준비를 해주는데 이거 다 날리면 이거 또 하고 자연스럽게 찰나니까 얼마나 오래 걸리는데. 수학 문제 풀이 후에 수학 아이디어 좀 확인하고 그거 모으라고. 이걸 모으면 20회독 할 걸 10회독만 하면 되는데 이걸 안 모으면 20회독을 해야 돼 진짜. 그럼 시간상으로 뭐냐고 1, 2년이 차이 난다고. 1, 2년. 한 달에 누적 기록 최소한 한두 장을 쓰고 점검을 좀 받으라고. 네가 잘하고 있다 그러는데 여기 이 시간 삐져서 이거 해. 이 시간 삐져야 돼. 이 시간 삐져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왜? 나중에 지나면 누구나 다 10시간, 15시간 공부해. 10시간에서 15시간 하는데 15시간이 효율이냐? 아니야, 부담돼. 한 12시간 정도가 적당하거든. 그럼 12시간을 공부해서 시간은 더 안 느리고. 그럼 뭐가 늘어나야 돼? 양은 꽉 찼어. 그럼 뭐 해야 돼? 질적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고. 질적 변화. 근데 양은 누구나 할 수 있어. 무식하게 앉아서 하면. 근데 질적 변화는 방법이잖아. 그러면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잖아. 그 아이디어를 너에 맞춰서 네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라. 이렇게 방법마다 맞춰주잖아.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라. 그럼 네가 이걸 못 찾아 혼자. 자, 내가 그랬죠. 버리기 전에 책 공부 다 했어. 그럼 그거 A4로 한 장으로 핵심 노트 정리한 다음에 버리라고. 소리내서 복습하면 효율적이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설명하는 게 설명 공부법이요. 그래서 말로 설명을 자연스럽게 안 나와. 그럼 모르는 거요. 자, 이렇게 두 선이 있고 끼인 각을 알아. 왜 이렇게 하면 돼? 네? 끼인 각하고 양선이 하면 합동이래. 왜? 이거는 자동으로 정해져. 삼각형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렇게 다 생각해야 되는데 다 생각을 못 한다고. 자동으로 정해진다고. 세변의 길이를 놨는데 이거 어떻게 합동해요? 세변의 길이를 만들면 각이 자동으로 정해져. 그렇게 안 정해질 수가 없어. 그럼 다 얘기해 준 거예요. 초점이 어딨냐는 거 문제뿐이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이 있으면 이게 직각이니까 이 한각만 가르쳐주면 이 각은 당연히 자동으로 정하니까 당연히 알려준 거야. 그래서 빗변을 알고 한각만 하면 직각삼각형에서 그러면 양끝값을 알려준 거야. 그런 것처럼 복습을 하는 건 뭐라고 복습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그럼 나중에 이게 시험 문제 나온다고. 근데 뭐라고 이걸 이렇게 문제 내기도 하고 이렇게 문제 내기도 하고 이렇게 문제 내기도 하고 이게 유형이야 유형. 이걸 다 알아서 나중에 이런 공식을 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좀 기억하고 외우라는 거예요. 준산동 조가쌤입니다. 공부법 팁.